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자, 금요일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해드리죠. 노짱자매 함께합니다.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장윤미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한겨레 에이스, 한겨레 21 취재팀장 김환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오늘도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매부쇼 누구 나오는지 확인해달라고 그래갖고 매부쇼 지금 누구 나온다는 댓글이 엄청 달리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 걸 왜 물어봐요? 왜요? 매부쇼에 누가 나오는지 뭐가 중요합니까? 미안합니다. 웰컴. 예. 웰컴. 자, 나오네. 김용민, 박은정, 구승찬. 네. 다른 채널에서 어떻게 진행되든 저희는 뉴스 다이브만의 시선으로 뉴스를 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오후 나오는 뉴스들 중에 좀 주목해서 볼 것은 윤석열 보석신문 관련해서 지금 기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게 재판은 아시다시피 중계가 허용이 돼서 영상이 지금 뭐 촬영이 다 됐을 것이고요.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영상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법정에 입장하는 장면, 일단은 헤어스타일이 바뀐 게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살이 많이 빠졌더군요. 예. 저렇게 들어와서 두리번 그 매번 입는 그 자켓을 입고 왔고, 오늘은 넥타이 매지 않았다라는 것도 기사를 보니까 나와 있고요. 재판장 향해서 인사하고 자리에 앉는 모습, 그리고 실제 저 자리가 보통 피고인들이 앉는 자리이죠. 맞습니다. 원래 피고인 예, 예전에는 쫙 구석에 뒤쪽에 앉기도 했었는데, 예, 지금 그리고 수용 번호가 적혀 있는, 어제 그전에 김건희 씨가 네. 배지를 달았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명패 같은 걸 달았더라고요. 예. 예. 아무튼 저렇게 촬영돼서 공개된 장면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편집이라든지 좀 해가지고 뭐 예민한 정보가 있다든지 네. 군사 기밀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빼고, 음성도 삭제할 건 삭제하고 영상을 또 공개한다는 거죠. 뭐 언론이나 포털 통해서 또 인터넷 유튜브 통해서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사진을 저희 제작진이 계속해서 띄우는데 살이 많이 빠졌네요. 그러니까 옆모습을 보면 진짜 많이 빠졌더라고요. 이게 그 보통 다이어트 할 때 첫 번째가 술을 끊어라 이거잖아요. 네, 지금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도 술 안 먹은 지가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술 맨날 밤마다 드신다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확실히 술을 안 먹어서 그런지 살이 쫙 빠졌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한된 오히려 영양소를 제공받고. 제한된? 그러네. 아니야, 거기는 되게 영양소가 영양 골고루 균형은 돼 있어요. 맞겠죠. 오히려 균형이 맞는. 그러니까 과식하던 게 아마 사라졌지 뭐 그렇겠죠. 않았을까. 그리고 야식을 못 먹잖아요, 저기는. 못 예. 먹죠, 못 먹죠. 다이어트의 큰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술, 야식 등등과는 거리가 있는 생활을 해야 되니까. 예. 아무튼 뭐 지난 7월 3일 얼굴 공개된 이후에 오랜만에 대중들 앞에 모습을 보였는데, 헤어스타일과 아니죠. 살 빠짐. 지난번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할 때 그때 좀 보여줬잖아요. 봤어요 그때? 나 난못 봤잖아. 봤는데. 우리 살짝 봤잖아. 살짝 한 봤던 1초 거. 정도 예. 봤잖아요. 예. 그래도 그때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재판 이후에 이제 보석신문이 진행이 됐고, 신문 마치기 전에 직접 마이크를 잡고 한 18분 정도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뭐 첫 멘트가 그거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 목소리가 큰데,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목소리가 작다. 그러니까 힘들다는 취지의 얘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뭐 몇몇 발언들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1.8병, 그러니까 구치소를 얘기하겠죠. 1.8평 방 안에서 서바이벌하는 자체가 힘들었다. 원래 2.8평 아니야? 1.8평이 맞아요? 글쎄요. 독방이라고. 독방이면 독방은 한 2.8평으로 알고 있어요. 2.8평. 예. 그리고 방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데 강력범 이런 게 아니면 약간의 위헌성이 있다. 그 안에서도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내용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검 조사에 불출석했던 부분들 언급하면서 본인이 이제 검찰 출신인데 진술 거부하는 게 맞지 않는다 싶어서 한번 나갔는데 앞으로는 진술을 거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뭐 예, 수사나 조사 방법 혹은 그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재판 알아서 진행하시고 차라리 처벌을 받고 싶은 심정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기소된 사건을 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기소할 만한 것인지 모르겠다. 대통령이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 뭐 이런 발언도 했다 그래요. 일단은 우리 법조인들 두 분 계시니까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이게 법률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되묻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정말 그렇게 재판에 임하는 게 힘들면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자백하고 국민들 앞에 그리고 법원 앞에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지어내고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도 가장 핵심적으로 추가 기소된 거는 공수처가 영장 이 법원이 발부한 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저항한 부분이잖아요. 그 경호처 직원들을 대동해가지고 사병처럼 그때도 이야기했어요. 불법이라고 그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 연장선상에서 똑같이 임하고 있다. 뭐가 유치하기 짝이 없다는 건지 국민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왜 던지는 건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고 진짜 유치하기 짝이 없는 건 본인이죠. 그 보석신문이잖아요. 이 발언을 한 건. 보석신문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합니까? 아니죠.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근데 일단 오늘 이제 한 재판이 두 가지였는데 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제 5가지 혐의 사실에 대한 거였잖아요. 예. 국무위원 계엄 심의 의결권 침해, 그다음에 선포문, 계엄 선포문 사후 그 작성 폐기, 예. 그다음 비상계엄 이후에 허위 공보, 비화품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였는데 여기서 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폐기 관련해서는 또 여전히 한덕수 총리한테 맞아요. 또 책임을 네. 떠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책임을 떠넘기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고 습관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물어봤대잖아요. 아니 한덕수 총리가 뭐 이 그 사후 계엄문에 대해서 뭐 폐기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게 문서로서 효력이 없어진다는 것 도대체 무슨 근거를 네가 생각한 거냐. 예. 당신은 왜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지를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대로 대답을 사실은 못한 것 같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냥 한덕수가 행정총괄이었기 때문에 한덕수가 폐기를 지시하면 효력이 없는 걸로 생각했다. 아니 그럼 본인은 한덕수보다 더 위에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저기 변호인들이 얘기를 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모든 걸 다 강희구가 작성한 것이고 한덕수가 폐기하라 그랬으니 나는 이것과는 무관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도대체 지도자로서 자기의 책임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너무 좀 한심스러웠고 또 하나 좀 전에 우리가 1.8평인지 2.8평인지 얘기했지만 자기는 앉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었다. 뭐 여기 나오는 것도 뭐 숨을 못 쉴 정도는 아니지만 자기는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자꾸 하는데 그럼 홍거실에 한번 가보라 그러세요. 홍거실에서 한번 그 여름에 한번 살아보라고 하세요. 지금 권성동 의원도 홍거실에 들어가가지고 이래저래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 막 사람들하고 싸운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와중인데 본인이 그럼 혼자 거기에서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편한 생활을 하는지 그 동안에 변호인 접견도 얼마나 호화롭게 자기 맘대로 했어요. 예. 이 사람은 조금 약간 본인이 도대체 처한 상황이 남들보다 얼마나 더 은혜롭고 얼마나 더 고마운 상황인지를 전혀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권성동 의원 홍거실 관련해서는 이게 정확하게 확인된 것도 사실 없어요. 이게 뭐 밭글 형태로 돌아다니는 맞습니다. 말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독방이 힘들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니까 그 솔루션으로 지금 얘기하신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홍거실 가보셔요. 네. 되게 재밌을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래요? 네. 잘 지낼 수도 있어요. 의외로. 왜냐하면 오히려, 의외로 다른 사람들한테 호령하면서 호령하면서 자기도 이렇게 떠받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내부적으로 안에서도 반대의 상황이 연출되면 어떡해요? 그럴 수도 막내 있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성렬이 사람이 노래 큐! 아니다. 영영 잘 먹어. 와우. 오 잘하는데. 아 이건 너무 센스가 있으시다. 야 정말 속상하고 유치합니다. 이 재판에 이제 변호인으로 참석한 사람들이 김홍일 변호사, 김계리 변호사. 김계리, 뭐 유정화 변호사 등인데 각각의 변호사들 발언들 중에 좀 볼 거는 김계리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특검의 기소 자체가 법적 근거에 기초했다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포함된 기획 기소로 봐야 된다. 이 대통령 본래의 직무 범위 내에서 이뤄진 행위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정화 변호사라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를 끌고 왔는데요. 그 타임지 인터뷰에서 만약에 미국의 요구가 엄격해서 그대로 했더라면 나 탄핵당할 수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특검의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 뭐 이런 발언을 법정에서 했다 그럽니다. 저는 뭐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자신의 그 의뢰인,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도움되는 발언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원래 김계리 씨는 도움되는 발언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 헌재에서 변론을 할 때부터 윤석열의 전략은 예를 들면 피고인의 이익에 복무하겠다라는 변호사들의 전략이 아니라 예를 들면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세력들에게 내가 이렇게 화끈한 얘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입맛에 맞는 얘기했어요. 이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더 짙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기 뭐 헌재 때부터 탄핵 때부터 했던 얘기지만 참여했던 변호인들이 나한테 사건을 의뢰한 윤석열을 위해서 내가 진짜 멋진 법리로 방어를 해봐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윤석열 지지자들이 들었으면 좋겠는 얘기, 듣고 싶은 얘기를 변론 시간에 하고 있다고. 오늘 여기도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예. 예. 뭐 그 어떻게 될까요? 1차 공판은 피고인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인정. 근데 지금 이건 내란 재판,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지기현 판사가 하는 재판하고 다른 재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첫 재판은 나왔는데 그 이후 재판 그러니까 나는 그게 더 웃긴 것 같아요. 어허. 왜냐하면 아니 첫 번째 재판 이 백대현 부장 재판은 나왔잖아요. 우리가 딱 보니까 건강했죠, 더 좋잖아요. 그러면 지기현 재판부에다 뭐라고 말할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안 나오고 싶을 때 예. 나 아파서 못 나가요. 이 말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음. 나는 지기현 부장을 오히려 물매기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예. 이렇게 하면 지기현 부장은 그 당시에 변호인들이 뭐 몸이 아파서 못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제는 나왔는데 내일은 안 나올 거예요? 어제는 괜찮은데 오늘 갑자기 또 몸이 나빠졌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지기현 부장 입장에서 보자면 얘는 도대체 내 재판부는 뭘로 보길래 안 나오나 이 생각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특검이 계속해서 강제구인 해달라 그랬는데도 그냥 안 하고 있었던 예. 그 부장의 행동이 사실 옳지 않다는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전 이게 오히려 더 본인의 나머지 거취를 예. 게다가 보석에 대한 결정을 오늘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보석에 대한 결정은 사실은 그 재판부 맘이거든요. 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지금 재판부가 앞으로 내 재판에 잘 나오나 보자. 이렇게 하고서 만약에 보석을 원래 결정 꼭 오늘 해줘야 되는 건 아니니까. 나 같으면 끝까지 안 해주고 버틸 것 같아. 그러면 다음에 내가 나가야 되나 안 나가야 되나 생각이 많아지겠지. 생각이 많아지겠지. 내가 이 재판보다 잘 보여야 되나 못 보여야 되나. 어허. 내가 안 나가면 이 재판부 아니 구속되는데도 안 나오는데 불구속 되면 더 안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예. 사람이 나 보석 시켜주면 잘 나오겠습니다 했다는데 어떤 판사가 그걸 보고서 그래 너 보석 시켜주게 잘 나와라 이렇게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화가 나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화가 나요. 자기 완전히 나를 뭘로 본 거야? 자기를 바보로 이렇게 만드는 돼야 될 거잖아요. 텐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윤석열 피고인의 편의를 봐주는 골석 재판을 진행한다. 그것도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잘하는. 네, 맞습니다. 뭐 휴가 갈 거 다 가고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다음 재판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지기현 재판부의 이 내란 재판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말 나온 김에 이제 지기현 판사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그 소위 말하는 룸사롱 접대 의혹이 나온 게 5월이었어요. 네. 지난 5월이었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조사한다 그랬었고 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말에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법원 감사위원회에 회부해서 감사 결과의 공정성 등을 심의받기로 했다. 이게 처음에 무슨 말인가 한참 봤어요 저는. 이게 결론이 난다는 얘기야 안 난다는 얘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보고 나서 결론 내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내기 위한 수순으로 가겠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일단 법원 감사위원회라는 거는 일단 법원 구성원도 있지만 대부분 외부 인사로 해서 법원 내부에 어떤 비위가 있을 때 이제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제대로 이제 감찰이나 네. 이런 사실관계 파악, 진상 규명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사실관계들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외부인이 들여다보는 절차인 거고 사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술자리에서 동행한 같이 동석한 사진이 나왔고 그럼 술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럼 술을 마셨냐 비용은 누가 냈느냐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과는 무슨 관계길래 거기에 있느냐는 진짜 잘만 하면 하루만이라도 그 객관적인 진술 등을 확보는 가능한 부분이라서 일부러 좀 끌다가 이제는 더는 지연시키기가 어려운 국면이 오니까 이런 수순에 접어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나든 법원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질질 끌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도 있고 지금 법원이 어쨌든 사법개혁 관련해서 뭐 법원행정처장 국회의장 만나서 약간은 이제 유화적인 제스처도 취해 보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법개혁의 논의가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릴 정도로 굉장히 쟁점들이 첨예한데 대중들의 인식 속에는 사법개혁을 왜 해야 돼? 야, 그 지기현 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인 건 사실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의대 관련된 의혹들이야 뭐 대법원장 관련된 문제고 이거는 말하자면 기관 간의 어떤 견제와 독립 이런 차원으로 방어가 가능한데 지기현 문제는 사실 이제 그렇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법원도 어쨌든 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늑장 끌어왔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도 그렇고 그 사법농단 얘기할 때도 뭐 재판 거래 등 그러니까 재판을 두고 판사가 공정하게 심판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지대 대법원장이 그 파기환송했던 내용들도 그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키고 아니면 뭐 어떤 정치적 목적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이 아닌 뭐 굉장히 빠르게 진행한다든지
그리고 대선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판단을 그렇게 내려버린다든지 등등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직연 판사 얘기는 판사 한 사람 이야기지만 결국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재판도 연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판사들이 제법 있나 봐요. 최근에 그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좀 놀랐어요, 진짜.